자, 내신 쏙쏙 답을 맞춰봅시다. 1번에 5, 2번은 2,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은 2, 7번에 2,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2, 11에 5, 12도 5,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은 소, 돼지 등과 같이 가축에게 치명적인 구제역 전염병인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대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하고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는 이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발열 반응이니까 이때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로 여기는 바이러스니까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직포로 된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 숯가루, 소금 등이 들어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손난로 비닐봉지 안에는 밀봉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밀봉이 되어 있는 까닭은 손난로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비벼야 돼요. 비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공기하고 접촉 면적을 넓혀서 빨리 산화되게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까닭은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철가루 때문에 그래요. 즉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다음은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나무판 위를 물로 적신 다음, 이 물이 어는 걸 보는 거죠. 물로 적신 다음에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주고 섞으면은 달라붙는다. 달라붙는 거는 얘가 물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응고, 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까닭은 요 반응,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서로 반응하는 게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에 2번, 2번도 2번. 네. 질문? 앞에 4번. 4번? 자. 금속이 녹슬 때 나타나는 현상. 금속이 녹이 쓰는 거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냐면은 산화 반응이에요. 정확하게는 산화환원 반응인데,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산화 반응이니까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녹이 쓴다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을 할 때는 다 대부분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죠. 에너지 출입이,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없는 화학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장치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냉각이 아니라 이거는 난방이겠지. 물에 적신 석고붕대가 단단하게 굳을 때와 같은 에너지 출입 방향이 같다. 그쵸? 석고붕대가 단단하게 굳을 때에는 열이 발생을 해요.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 거하고 같았기 때문에 둘 다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없어요? 실력 탄탄. 보자. 자, 간은
과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성을 하는 반응을 나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가 과합성이에요. 과합성의 재료는 이산화탄소랑 뭐예요? 물이에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래서 여기서 6H2O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호흡 반응이죠. 호흡을 하게 되면 뭐하고 뭐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과합성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기억은 이거는 화학 반응식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정확하게 거꾸로 해주면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합성 반응이 정반응이라고 하면 얘는 뒤집어서 거꾸로 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역반응이라고 해요. 역반응. 둘이 이렇게 서로서로 정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거니까 기억은 맞죠? 간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반응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거꾸로 가는 역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정반응이 발열이면 거꾸로 가는 역반응은 흡열 반응. 이렇게 돼요. 가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빛 에너지 흡수하잖아요. 흡수. 근데 낮아져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자, 그럼 뒤에 단원 평가 문제 봅시다. 자, 1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은 5번, 그 다음에 3번은 2번, 4번에 3, 5번에 5, 6번에 4, 7번에 3,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2, 11에 5, 12에 4, 13에 3, 14에 3, 그 다음에 15에 4, 16에 5, 17에 3, 18에 2, 19에 5, 20에 2번, 21에 4번, 22번은 자 보면은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또는 반응 물질과 생성물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무슨 변화? 네,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 그 결국에는 그 까닭은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네, 새로운 분자가 예, 생성이 되어서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써주면 되겠죠. 메테인 CH4죠. 그 다음에 산소 몇 분자? 두 분자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하나, 물 두 분자가 생겼죠. CO2 더하기 2H2O.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은 비커에 묽은 염산이 든 시험관하고 탄산칼슘을 넣고서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염산하고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여기 안에 있는 탄산이온 요거랑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기체 발생 반응이고 얘는 오픈 상태에서 반응을 했잖아요. 자, 따라서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했겠죠. 밀봉한 상태가 아니니까 감소를 했을 거고,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됨을 증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비커를 밀봉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기체 발생 반응이므로 비커를 밀봉을 해서 예, 실험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열린 공간에서 강철솜하고 나무를 연소를 시킬 때 연소 전하고 비교해서 연소 질량. 강철솜은 어떻게 돼요? 철에 누가 달라붙는 겁니까?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있던 누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한 산소 질량만큼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라 구성물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열해주면 연소가 될 거고, 따라 연소가 되면은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 다 무슨 상태예요? 기체니까 오픈된 상태에서 밀봉이 안 된 상태니까 밖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따라서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5번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화학 반응식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죠. 1대 3대 2로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N2 플러스 3H2는 2NH3가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결국엔 뭐예요? 반응 전에 원자 종류 개수랑 반응 후에 원자 종류 개수가 어떻다? 서로 같다? 네. 그 다음에 26번. 표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예요. 질량 관계니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실험 2에, 그럼 여기에서 실험 1에서 수소가 2g이 남았대요.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건 몇 그램? 2g. 그러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 2대 16.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한 질량비가 몇 대 몇? 1대 8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생성된 물의 양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9 이렇게 될 거예요. 1대 8대 9로. 자, 그러면 실험 2에서는 3하고 30이죠. 그럼 여기가 30인데 반응이 1대 8로 해야 되니까 적은 거 기준으로 해서 다 반응해야 되죠. 따라서 얘가 3이 다 반응하면 얘는 24g이 반응을 하고 생성된 물은 27g이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누가 남는다? 산소가 6g이 남는다. 그 다음에 27번은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생성을 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냈어요. 자, 봤더니 구리 4g이 반응할 때 결합하는 산소 질량이 1g이에요.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할 때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양은 얼마가 생겨야 돼요? CO는 5g이 생기는 거죠. 산화구리 15g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항상 일정합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에 따라서 3배씩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산소는 3g 필요하고 구리는 몇 g? 예, 12g이 필요하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28번. 이산화질소 기체의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1대 2대 2로 반응을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부피비는 개수비하고 같아요. 따라서 질소기체 30ml가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질소의 부피는 몇 대 몇? 1대 2니까 얼마? 60ml. 그죠?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 적용이 되려면 반응 전과 후에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은 예, 저 비가 정확하게 성립을 안 합니다. 그 다음 29번은 오른쪽 그림은 연료의 연소 반응이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서 무엇인가? 연소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렇죠?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예, 연소는 예,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예, 열과 빛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자, 질문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50g인 강철솜을 가열을 해서 연소시킨 후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철솜이 질량이 50g이고 여기 이제 산소가 결합을 해야 될 텐데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은 맞죠. 따라서 결합한 산소 질량만큼 뭐가 되니까 산화 처리돼 버리니까 반응 후에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소 생성물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연소해버리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생기니까 질량 변화가 줄어들지만 얘는 늘어나니까 예, 2번이 틀렸죠. 결국에는. 이거는 그러면 강철손과 반응한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연소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맞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예요. Fe 더하기 EO2 아이고 이 화학 반응에서 강철소하고 반응한 기체 질량 요거를 고려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처음에 라지 m이었고 결합한 질량이 스몰 m이면 얘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되는 거니까 반응 전과 후의 질량 합이 같다. 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 비교라는 게 아니라 반응 전과 후의 질량 합이 어차피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다 성립을 하니까 네,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자, 오케이.